부신에서 이제 부신 구조 생성 호르몬이 이게 수질과 피질, 부신을 이제 두 가지로 수질과 피질로 나누는데 이 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이제 이 에피네피린, 노네피네피린 이런 것들이고 요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는 거는 DHEA와 코티졸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티졸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몸에서는 머리끝까지 화가 김이 모락모락나게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보다는 이 부신에 있는 데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쫙 분비되는 게 1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1차적인 코티졸 호르몬은 역할은 이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과 단백질을 당신생 작용을 하고, 염증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고, 면역 기능을 조절을 해주고 있고, 스트레스를 조절을 해주는 이런 작용들은 이제 코티졸 호르몬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 호르몬 분비 조절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코티졸 부신에서 이제 코티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프로게스테론과 코티졸의 양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면서 비율을 보면서 질환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갑니다. 코티졸은 워낙 그 많은 양을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코티졸의 분비가 적절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사를 해보는 것은 꽤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티졸을 볼 때 우선 이제 꼭 봐야 될 게 디우리얼 베리에이션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침이면 쫙 올라갔다가 저녁이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이런 기본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게 깨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올라가지 못하고 낮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낮까지 내가 뭘 하는지 비몽사몽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밤 10시가 되면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면을 하지 못해요. 이게 수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코티졸의 양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똥말똥해진다고 얘기해 주는 게, 잠을 못 자고 있는 게 이 코티졸의 양이 저녁이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티졸은 음성 대명의 피드백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티졸 대신에 코티졸을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주로 어떤 것들이 하게 되면 여기 11베타 하이드록시 스테로이드 디하이드로게나즈 타입 2라는 이 호르몬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감초가 우리가 약방의 감초 이러고 있잖아요. 감초가 이것을 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신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 한방에서는 이제 감초 같은 것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것을 넣어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티졸 버든이라고 그래가지고 코티졸 이제 총량인데 하루 코티졸 생산량을 반영하는 표지자로서 이게 정상 범위를 넘어서 많이 나오는 것은 이화 상태를 말해주고, 낮은 값은 부신 기능의 저하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게 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낮은 값을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티졸에 나타났을 때 우울증서부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코티졸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것들의 질환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코티졸 수치를 낮추고 높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하게 되느냐, 우리가 코티졸 수치를 낮추는 경우에는 DHEA라는 호르몬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코티졸 수치를 낮추는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용량의 포스파티딘 세린 지방산이죠. 오메가3 패티 애시드 이런 것들도 코티졸이 올라가 있는 사람한테 떨어뜨려 드리고 칼슘, 마그네슘도 이게 낮춰주고 코티졸을 높이는 거는 코티졸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각성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카페인이나 5-HTP, 뭐 멜라토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코티졸을 바로 투여해 주는 거, 하이드로코티존 같은 것들을 바로 투여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씁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제가 이제 어느 내과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난 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검사를 해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부신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이드로코티손을 아침에 여기 15 이렇게 해놨는데 약 5ml 정도를 그냥 바로 투여를 해주게 되면 이제 살 것 같아요 이런다라고 이런 증상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티졸 자체가 분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놓아주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티졸을 수치를 높이는 경우가 운동하는 방법도 이제 코티졸을 이렇게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코티졸과 DHA를 동시에 낮춰주는 방법이 베타브로카라는 약물을 쓸 때 우리가 동시에 낮춰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신 호르몬에서 DHEA라는 그 호르몬이 있습니다. DHEA는 항산화, 항염, 항바이러스, 항암, 신경보호, 뭐 열 에너지 생산 촉진, 뭐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게 병의원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호르몬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모든 호르몬이 부족한 성호르몬서부터 모든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한테 보완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DHEA 호르몬을 어디서나 약국에서나 슈퍼에서나 뭐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DHEA라는 게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구입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외국에다가 이렇게 주문하는 거는 한 사람이 6병씩 들여오는 거는 전혀 이렇게 규제도 안 받고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DHA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코티졸의 양을 올려주기 위해서도 쓰고 있지만 실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은 이 열과 에너지 생산 증진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방법으로 그 다음에 지방을 없애주는 방법으로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25mg 아침에 딱 한 번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많던 지방이 내가 어디 갔지? 이럴 정도로다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남자는 50mg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50mg이 혹시 이렇게 DHEA를 많이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은 있지 않을까 해서 50mg에 300, 150mg씩을 한 달 내내 먹어봤어도 제 몸에서 따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근육이 좀 늘어진 것 같고 이렇게 뱃살이 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은 볼 수 있었습니다. DHA 양리기전은 항염작용은 인터루킨 6와 TNF 알파를 차단하고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MAPK하고 NF-kappa-B, 이 NF-kappa-B가 그 현대인의 질병을 일으키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그 단백질 중에 아주 골치 아픈 건데 암도 일으키고 뭐 모든 것을 다 일으키는데 이것을 DHEA가 억제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 항염 작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거고요. 항바이러스 작용은 내추럴 킬러 셀을 기능을 항진시킬 수 있는 작용 때문에 그렇고 항암 작용은 우리가 그 P53이 아니고
그 P16이나 P21을 이게 해서 암을 사멸시키고 이런 비만을 억제하고 이런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DHEA입니다. 그리고 신경보호작용을 해서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줘서 이게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병 치료에도 DHEA가 쓰여지고 있는 용도로도 쓰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못 쓰고 있지만 실제는 우리가 여기서 타액 검사를 해서 타액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DHEA 양이 떨어져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과 동맥경화 그 작용을 이제 해주는 기전,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을 해주는 기전, 열 에너지 생산 증진 이런 해주는 기전들에 대해서 DHEA는 꼭 필요하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DHEA하고 DHA 필수지방산인 DHA하고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DHA 생리기능은 남성에서 이제 DHEA가 이제 고환에서 20에 15, 20%가 고환이고 나머지는 이제 부신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 능력이 DHEA가 이게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8, 90대에서는 청년기에 10 내지 20%. 그러니까 나 이게 좀 기운이 없어. 뭐 성기능을 문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반적으로 좀 활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랬을 때는 DHEA를 하루 50mg을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DHA 역할이 성호르몬의 합성을 위한 재료로 쓰이고 노화, 퇴행 조건을 보호작용으로도 하고 면역기능 뭐 이런 것들 전체를 다 향상시키는 부분으로 쓰여져 있어서 남성은 50에서 200mg 1일 가능한 겁니다. 여성은 7.5에서 25mg. 근데 DHEA가 내가 충분량에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게 피부로 나타나요. 여드름 같은 것들이 내 몸이나 얼굴이나 이런 데서 나타난다 그러면 DHA 함량을 그때는 줄여서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DHEA가 저하된 중노년층에서 DHE 투여 효과는 리비도도 증가하는 거 당연하겠고요. 에너지, 기분, 기억력, 체중 감소, 하여간 좋은 일들은 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DHEA를 내가 구매하기가 직구로 구매하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들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는 저희가 직접 그냥 외국에서 구매하다가 공급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참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불법적인 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DHEA에서 여기 이제 비아그라를 하는 게 에노를 증강시키는 게 사실은 비아그라거든요. 비아그라 효과라는 게 에노를 증강시켜서 고산지대를 가면서도 그 비아그라를 먹게 하는 게 에노 문제. 우리 몸속에서 에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화질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용해주기 위해서도 그 비아그라를 복용하게 하는데 DHEA도 에노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CD 비율, 코티졸하고 그 DHEA 비율이 떨어졌을 때, CD 비율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분이 나빠져요. 네? DHA가 많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행복한 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DHE가 떨어지고 코티졸이 올라갔을 때는 이게 비관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 불복, 좌절, 우울 이런 것들이니까 코티졸의 함량과 DHA 함량의 밸런스를 보는 게 그 타액 호르몬 검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호르몬은 보지 않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만을 봐도 그 환자한테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하는 환자들한테 아주 좋은 이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지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패턴인데 스트레스에 대한 부심 반응의 임상시기 훈련과 이제 급성 경보 반응기, 회복기, 스트레스 저항기, 부심 고갈기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우리가 CG 비율에 의해서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여기가 정상 레벨이게 되면 A1부터 A2, A3, A4, 그 다음에 A5, C, B, C 이런 식으로 했는데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여기서 1로 바로 올라가게 돼요. 노멀 상태에서 단기간에 A1으로 올라가게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신 기능이 정상이라고 그러면 바로 올라갔다가 단시간 내에 스트레스 받으면 딱 올라갔다가 바로 리커버리, 회복이 됩니다. 부신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A1에서 A2, A3, A4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스트레스는 대개 어디서 나타나요? 스트레스를 나타나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면대면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요. 보기 싫은 사람은 뭐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듯이 거기서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안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본다. 우스갯소리로 이제 부부간에 안 맞으면 이게 남자들은 아침에 딱 나가면 그만이지만 주부들은 여기서 받고 나면 이제 그걸 어디 가서 할 데도 없으니까 이제 이게 이 보신 기능이 다 나빠지게 되져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 코티졸 수치가 변하고 DHEA가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는 멘탈 이모셔널 스트레스 외에 염증이 우리가 밥이 막 쌈질하고 이럴 때 밥 먹으면 어때요? 소화가 돼요? 안 되죠. 그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티졸 수치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DHA가 곧 움직입니다. 스트레스가 짧을 때는 정상 범위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제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 코티졸이 지속적으로 줄줄줄줄줄줄 떨어지게 되고 CD 비율은 증가하게 되고 DHA 양도 급속하게 이게 감소되게 되는 이런 스트레스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저항기에 있는 사람들은 2, 3, 4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죽하면 에피데믹이라고 유행병이라고 할 만큼 많고 있는데 되게 모르고 지내다가 어떤 생활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게 되면 그때 나타나요. 근데 그때 DH를 복용을 해두면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DHEA를 그냥 꼭 타이어코르몬 검사를 안 하더라도 DHA를 주면은 여러 가지 효과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7, 8, 9 아주 아드레날